이제 14번은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 이런 단원인데요. 사실 1차 부등식은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기본적인 푸는 법을 배웠단 말이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답이 뭔가요? X는 이건 틀리죠. 뭔 소리야?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X는 뭘까요? A분의 B보다 크다. 맞아요? 맞아요? 난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참고로. 그니까요, 그 틀리다고 쌤하셨는데. 네. 선생님 덕지 좀 가서 갈게요. 네. 책 좀 가서 갈게요. 녹화 중인데.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왜냐면 A하고 B가 정수 그런데요. 뭐라고요? 실존하는 수라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A, B는 상수라고 할게요, 상수. 네, 상수. 네. 그런 A, B는 조건이 있으면은 어. 그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는 그런. 아니요. 네? 왜요? 뭘까요? A가 음수구. 양수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쵸? 음수일 수도 있네. 음수인가요? 아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혹시 0인가요?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얘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와 그리고 A가 0일 때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A가 양수라면 저건 무슨 부등식이고 1차 부등식이고 양변을 X의 개수인 A로 나눈다면 좌변은 X, 우변은 A분의 B인데 양수로 나왔으니까 부등호 방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A가 양수라면은 저 부등식의 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가죠? A가 음수라면요 마찬가지로 저거는 1차 부등식이고 양변을 A로 나눈다면 좌변은 X고 우변은 A분의 B인데 이번엔 음수로 나왔으니까 부등호방은 반대되어야겠죠. 따라서 A가 음수면 또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A가 0이면요 내가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만족하는 X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쵸?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라. 이걸 우리가 보통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한단 말이죠. A가 0이면 좌변은 X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좌변은 0 곱하기 X가 아니냐는 거예요. 따라서 좌변은 항상 0이므로 우변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우변의 부호에 따라서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B를 3개로 다시 나눠볼게요. B가 0이면은요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까? 0은 0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죠. X에 무슨 수를 넣어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가 없답니다. 이해가요? B가 양수면요 0은 양수보다 크다. 성립합니까? 안 하죠.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해가 없다입니다. 근데 B가 음수면요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음수입니다. 0은 음수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나요? 이거는? 성립하잖아요. 이해가요? X에 무슨 수를 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따라서 좀 더 간략하게 적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A가 0이고 B가 0 이상이면 해가 없다. A가 0인데 B가 음수이면 모든 실수. 세 번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쟤를 풀어라는 거는 답을 쓸 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부등식을 풀어라의 의미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가 포인트긴 하지만 지금은 내가 특별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다시 어때요? 개수가 0이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겠죠? all or nothing이에요. 그렇죠? 이해가요?
개수가 0이면 뭐라고요? 1차항의 개수가 0이면요 해가요 all이 나오던가 아니면 nothing이 나와요. 그쵸? 해가 완전 다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의 이제 하프 한 절반 정도가 해가 된다는 거죠. 어떤 숫자 기준으로 크다 작다 이거만 해가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갈까요? 이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뭘 보여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거 A가 0일 때는 네. 그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그러니까 X의 그러니까 해가 있다 없다 그거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B는 0보다 크거나 작다 B는 0보다 작다는 기준점을 만들어서 해 X의 그걸 정해준 거예요? 기준점을?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개수가 0이면 좌변은 무조건 0 나와요. x에 무슨 수를 대입해도 0 나와요. 우변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b가 0이면 우변이 0이라는 뜻 아닙니까? 좌변은 이미 0인 상태에서 그럼 0은 0보다 크다가 만족하겠냐고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0은 0보다 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x에 무슨 수를 넣어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b가 양수면 이쪽 양수란 뜻 아닙니까? 그쵸? 0이 양수보다 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만족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b가 음수면 0은 음수보다 크다.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부등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크다 작다 부등호랑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0이네요. 음수네요. 왼쪽 큰 거 맞잖아요. x에 무슨 수를 대입해도 0은 음수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수를 넣어도 만족시키면 무슨 수가 다 답 아닌가요? 그러면? 이해가요? 여기를 내가 이렇게 바꾸면 이 해 중에 어디가 바뀌는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기 크거나 같다로 바꿨어요 지금. 그러면요 a가 양수면은 x는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예요. 이해가요? a가 음수면은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예요. 이해가요? 0이면요 여기 둥어리 들어가는 그치? 해가 그러면 0이면 0은 0 이상이다. 만족시켜요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요? 이게 모든 실수가 돼버려요. 이해가요? 근데 여기가 양수, 우변이 양수면요 0은 양수 이상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가 나와요. 음수면 0은 음수 이상이다를 만족시킴으로 모든 수 나오고요. 따라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이 세 번째 해 중에서 뭐가 바뀌죠? 요게 빠지고 요로 와요. 이렇게 b가 0이거나 미만일 때는 모든 실수이므로 0 이하일 때는 모든 실수 0보다 클 때만 해석까지 바뀌어요. 이해 가요? 그러면 내가 요 부등식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또 뭔가가 바뀌겠네요. 그쵸? 요걸 또 등호까지 넣으면은 또 뭔가가 바뀌겠고요. 그쵸? 이렇게 총 4번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거를.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2번만 한 거니까 설 연휴 동안 나머지 2번을 잘 연구해 보시면 돼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소리 질러서 녹화를 했는데 이 학생이 집에서 이거를 안 보는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야 맛있어요. 이걸 보고 있다면 이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다세요. 파란색 하트를. 이러면은 이제 뭐야 이거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만 아는 거야. 그치? 아, 이 유튜브 보면은 파란색 하트를 다는 거구나 하고. 선생님 저 유튜브 아이디 없는데요? 그러면 카톡으로 파란색 하트를 보내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러면은 내 유튜브를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반에서 했더니 3명이 결석이었거든? 근데 그 중에 1명만 댓글 달더라고. 둘은 안 달고. 그 둘은 안 맞다는 얘기잖아, 결국. 열심히 녹화했는데. 뭐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댓글이 달릴지. 참고로 나는 댓글이 달리거나 누가 구독 신청하면요 핸드폰으로 알람이 떠요. 바로바로 몇 시에 했는데 다 떠요. 알람이. 언제 보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은. 알겠죠? 이건 그때그때 달라요. 참고로 저쪽 반에다가는 내가 따봉을 달라고 했어요. 따봉을. 매번 똑같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파랑 하트. 파랑 하트는 파랑색은 얘네의 상징색이에요. 오, 딸이요? 딸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누구예요? 아, 민터.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김채원. 김치원인데요? 아, 그렇구나. 아, 파랑색 하트를 달면 돼요. 민터가 김채원 어디? 다른 사람 아니야? 나 몰라. 정신 나갔군요. 윈터는 에스파고요. 아, 그렇네. 자, 어쨌든 생긴 게 1차 부등식 모양이지만 나는 분명히 초반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1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이 1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즉 개수가 0일 수도 있겠구나. 아까 봤죠? 개수가 0이면 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all or nothing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아니면 아예 없음. 되게 특이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지금부터 14-1번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208페이지 14-1번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예요. 이게 1차 부등식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은 그걸 감안해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ax 더하기 1이 x 더하기 a제곱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일단 생긴 꼬라지는 1차 부등식처럼 생겼으니까 일단 1차 부등식 풀듯이 일단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얘네 둘을 이항을 합시다. x 이항하면 좌변이 a 빼기 1x인 건 이해 가죠? 1을 이항하면 우변이 a제곱 빼기 1 되는 것도 이해 가죠? 그쵸? 지금 내가 이항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이항은 덧셈 뺄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등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해 가죠? 자, 이제 아까 했던 거죠. 개수가 a 빼기 1인데요.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쵸? 나눠야죠. 첫 번째 뭐 a 빼기 1이 양수일 때, 다시 말하면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뭐 a 빼기 1이 음수일 때, 다시 말하면 a가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뭐 a가 1일 때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개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0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케이스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a가 1보다 크면 어때요? 이거 개수 양수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변을 a 빼기 1로 나눈다. 그게 그 다음 차례일 텐데 나누게 되면 부등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분모는 a 빼기 1이고 분자가 a제곱 빼기 1이죠. 참고로 분자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렇죠? a 더하기 1, a 빼기 1. 그 중에 a 빼기 1은 서로 약분이 됩니다. 이해 가나요? 따라서 분자는 뭐만 남아요? a 플러스 1만 남죠? 따라서 해는 다음과 같이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요? a가 1보다 크면 다음처럼 해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 가죠? 두 번째는요. a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a 빼기 1은 음수, 즉 x 개수가 음수입니다.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좌변은 x가 얘랑 똑같은데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쵸? a 빼기 1분의 a제곱 빼기 1이고 아까랑 똑같이 약분하면 a 더하기 1만 남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하겠죠? 뭐라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해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해가죠? 세 번째, a가 1인 케이스입니다. 정답은 all or nothing일 텐데요. a가 1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돼요. 준식에. 그럼 준식에 대입하면요. 좌변은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0 곱하기 x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무슨 말인지. 그냥 0이라고 쓰지 말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A에 1을 대입한 0 곱하기 X라 쓰는 거고 우변은 뭐예요? 1을 대입하니까 마찬가지 0이죠? 이렇게 된 부등식 아닌가요? 그 부등식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 부등식이 해가 all이에요? nothing이에요? 전부 0이 0보다 커요? 아니요. X에 1을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돼요? 되냐고요? 부등식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없다죠. A가 1일 때 뭐라고요? 해가 없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칸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개. 뭐뭐일 때 뭐, 뭐뭐일 때 뭐, 뭐뭐일 때 뭐, 이렇게 말했죠. 이해 가죠? 아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 안 간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치? 이해는 가. 문제는 과연 여러분이 집에 가도 기억할 수 있을까가 문제죠. 그건 시험으로. 학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집에 가서 책상에 앉으면 이해가 안 가. 그럼 복습하면 되지 뭐 숙제하면 돼. 그치? 그죠? 숙제를 3번, 4번 반복해주면 어떡하겠어.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접근 기준은 뭐라고요? 항상 1차 부등식 풀듯이. 이거 두 개 이항하는 거 아닌가요? x 이항하면 좌변은 a 빼기 1x 그쵸? 3 이항하면 우변은 a 빼기 3. 부등방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쵸? 따라서 첫 번째 a 빼기 1 이게 양수. 다시 말해서 a가 1보다 크다면 양변을 나눴을 때 부등방은 안 바뀔 테니까 a 빼기 1분의 a 빼기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죠? 그쵸? 두 번째 a 빼기 1이 음수일 때, 다시 말해서 a가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나누게 되려면 당연히 부등방은 반대가 될 테니까 a 빼기 1분의 a 빼기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해가죠? 세 번째 어떤 케이스라고요? a가 a 빼기 1이 0 나오는 케이스, 즉 a가 1인 케이스예요. 개수가 1이면 정답은 항상 all or nothing인데요. a가 1이므로 다시 한번 저 부등식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적어둔다면 좌변은 0 곱하기 x라는 뜻이고요. 그쵸? 우변에 1, a에 1을 대입했으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2입니다. 부등호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해가 뭐예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겠죠. 왜냐면 좌변은 무조건 0일 테니까 0은 마이너스가 뭐 맞잖아. 부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두 문제 정도 풀다 보면은 이제 대충 감 잡았죠. 그쵸? 그럼 3번은 안 풀어도 되나요?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3번은 안 풀어도 되나요? 해주세요. 싫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겸손해야 해요. 누가 나와서 한번 풀어볼래요? 유튜브 녹화 중인데? 여러분이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줄게요. 얼굴 팔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연예계 데뷔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개인 방송 같은 걸 안 해본 사람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이거 방송 키면은 막 전국구 스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그 유명한 게임 스트리머들도 처음에 방송 켜서 게임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시청자가 10명이 안 됐다고 해요. 몇 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운명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세계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웬만큼 튀지 않고서는 이게 안 돼요. 참고로 정말 튀는 행동, 정말 뭐 여러 가지 운이 겹치고 겹쳐서 빵 터지면은 한 번에 쭉 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정말 여러 개. 지금 당장 아프리카를 켜서 수학을 검색해도 아마 수학 방송하는 사람이 10명은 넘을 거예요. 현재. 그럴 정도입니다. 이 세계가 되게 만만해 보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키면 막 사람 넘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적어도 와가지고 연예인들을 막 씹는다든지 적어도 이 정도 행동을 해야 어그로가 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보다 작다. 완전히 문자밖에 없네요. 싹 다 a, b, c, d 이해가요? 1차 부등식처럼 풀면 어떻게 푼다고 했죠? 일단 2항 이거 두 개 2항이겠죠? cx 넘어가면 좌변이 a 빼기 cx인 거 이해갈 거고 그렇죠? b가 넘어가면 우변이 d 빼기 b인 것도 이해가잖아요. 부등호랑 이쪽이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x계수가 양수일 때, 즉 a가 c보다 클 때와 두 번째 x계수가 음수일 때, 즉 a가 c보다 작을 때와 세 번째 x계수가 0일 때, 즉 a랑 c랑 같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까? 그쵸?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가 금방 나오죠. 그쵸? 계수가 양수네. 그럼 나눠도 방향 안 바뀌겠네. x는 뭐야? a 빼기 c분의 d 빼기 b보다 크다. 이거 이해 가죠? 반대로 계수가 음수네 하면은 나누는 순간 부동방이 반대가 되니까 아까랑 답은 부동방이 반대로 나오는 것뿐 나머지 다 똑같이 나와요. 그쵸? 이것도 이해 가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쉬워요. 세 번째가 좀 짠나는 거죠. 계수가 0입니다. 그러면요, 우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쵸? 자, 아까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미 A랑 C랑 같기 때문에 좌변은 0 곱하기 X인 거고요. 우변은 보다시피 D 빼기 B입니다. 이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처음 부등식이 얘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변을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라고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양수입니다. 성립해요? 네. 0입니다. 성립해요? 네. 네? 다시 할게요. 우변이 양수입니다. 성립해요? 네. 네. 0입니다. 성립해요? 아니요. 안 하죠. 음수입니다. 성립해요? 아니요. 그러면 양수일 때만 성립하네요. 이거 뭔 얘기야? D 빼기 B가 양수한 얘기는 D가 B보다 클 때죠. 이때만 모든 실수고요. 0이거나 음수, 즉 D가 B 이하일 때는 해가 없다일 거예요. 이해가 되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더 본다면 A랑 C랑 같고 이럴 때는 모든 실수, A랑 C랑 같고 이럴 때는 해가 없다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세 번째 케이스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예.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한이 없는 관계를 일단 지우고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이 두 번째 문제는 참 할 얘기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은데 그런 거 없어. 수업할 거야? 예전에 내가 이거를 조금 심화해가지고 설명을 이런 거 저런 거 해줬더니 그걸 들은 친구 하나가 재밌었다면서 과학고 입시에다가 그거를 쓰더라고요. 그 내용을. 과학고 입시에다가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나 봐요. 뭐 수학이면 뭐 수학 이런 게 재밌었다. 과학이면 과학 이런 게 재밌었다.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을 쓰더라고요. 내가 이 내용을 쓰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지 않니? 라고 했는데 결국 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과학고는 떨어졌어요. 왜요? 뭘 왜요?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졌나 보죠. 그 내용 때문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가가지고는 실제로 과학에 대한 질문만 받았대요. 수학에 대한 질문 하나도 안 받고 과학 질문만 받았는데 떨어졌대요. 참고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고랑 내가 말하는 과학고는 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고는 어디 과학고예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 네 친구가 과학고가 갈 거야 하면은 어느 과학고 간다는 걸 거야, 걔가? 충남 과학고 아니겠어?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과학고가 뭔지 모르겠네. 아,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과학 인재를 미리 선발해서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학시키기 위한 고등학교로 뭐 서울에도 서울 과고가 있고 경기 과고가 있고 이렇게 각 도별로 과고가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천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고를 가겠다고 얘기하는 데는 다 충남 과고로 얘기합니다. 보통은 충남 과고. 나는 경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과고는 경기 북과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어쨌든 거기 과고를 썼던 애가 하는 얘기가 과학 얘기만 물어봤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이면 한 졸업하지 않았을까 이제 고등학교를? 대학교 어디였대요? 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내가 가르친 애가 몇 명인데 걔네가 다 무슨 데까지 내가 다 어떻게 그걸 체크하니, 그치? 친한 거 아니에요? 왜요? 너 나랑 친해요? 네. 그건 네 생각이죠. 왜요? 뭐 솔직히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학원을 끊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끊어야 돼 있잖아, 실제로,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3년 있다가 지나가다 만났으면 친한 척 할 것 같아요?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저는 감각 이수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는 모른 척 할 거예요, 너를. 전 안 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아는 애들도 몇 명 있지만 모르는 애가 더 많지. 자, 어쨌든 요 내용이 제대로 설명하면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할게요. 오케이? x가 3 이상 10 이하의 수, y가 2 이상 6 이하의 수예요. 그럴 때 사칙 연산, x랑 y랑 덧셈을 하고 x랑 y랑 뺄셈을 하고 x랑 y랑 곱셈을 하고 x랑 y랑 나눗셈을 하는 이 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레벨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면 이런 식인데요. 세뱃돈을 받아 예를 들어서 친가에 갔더니 최소 3만원, 최대 10만원. 오. 외가에 갔더니 최소 2만원, 최대 6만원. 그럼 친가랑 외가를 합치면 나는 세뱃돈을 최대 얼마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 16만원. 최소 얼마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 하면은 5만원 되겠죠? 이거 이해가요? 예, 이러면 됐지 뭘. 됐잖아. 뭐 이해 안 갔어? 뭐 말이야? 왜? 맞잖아.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했잖아, 그쵸?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빼기는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나중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은 최소 3만원, 최대 10만원. 근데 한 달 동안 나가는 지출은 최소 2만원, 최대 6만원입니다. 여러분이 번 돈에서 써야 될 돈을 빼고 난 잔액은 최대 얼마일 것 같아요? 8. 10만원을 벌었는데 조금만 쓸 때. 됐죠? 8 이하고요. 최소값은요? -3. 그렇죠. 이게 3만원밖에 안 벌었는데 이번 달에 밀려가지고 6만원이 나가면 마이너스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덧셈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큰 것끼리 더한 거, 작은 것끼리 더한 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지고 설명해야지. 뺄셈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지그재그입니다. 큰 것 빼기 작은 게 큰 거, 작은 것 빼기 큰 게 작은 거, 이렇게 지그재그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무슨 말 이해가죠? 네? 예.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등호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 덧셈의 범위는 어떨 것 같아요? 덧셈이요? 덧셈의 범위요. 16, 16 이하고요. 5 이하, 23. 5 초과입니다. 이해가요? 5 초과예요. 5가 들 수가 없죠, 실제로. 이해가요? 이 등호 하나 빠지면요, 이 덧셈에서도 등호 하나 빠집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뺄셈의 범위는요? 그러면 8 이하인데 이쪽은 -3 초과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 등호 없죠? 여긴 등호 있죠? 근데 빼도 여긴 등호 없어요. 등호 있고 등호 있어야 등호가 생겨요. 뭔 말인지 이해 갈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참고로. 본격적인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모르겠으면 아까 그 초등학교 수준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일단. 이해했어요. 곱한 거의 범위는요? 60.
큰 것끼리 곱한 60, 작은 것끼리 곱한 6. 근데 이건 참 조심해야 돼요. 3번과 4번은. 왜냐면요. 양수일 때만 이게 돼요. 둘 다 양수.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고 y가 4부터 10까지로 할게요. 곱한 거의 범위는 최대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80.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오히려 최소값이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최대,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최소가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곱해야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포함되어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해가요? 나눗셈은 더 기가 막히고요. 참고로. 그걸 다 하자면 힘드니까 그냥 쉽게 말할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이런 거잘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준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설명했더니 얘가 그 부분이 한 거예요. y분의 x입니다. 나눗셈이요.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아야 큰 수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2분의 c. 반대로 분자는 작은데 분모가 크면 제일 작은 수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도 약간 지그재그죠?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가 된다는 거예요. 단 곱셈과 나눗셈은 양쪽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에만 이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생각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걸 배우는 게 14-2번이에요. 이해 갔어요? 등호의 유무 그리고 음수의 유무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빡세니까 여러분은 등호가 있는 양수값만 갖고 연습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깊게 팔 이유는 없으니까 넘기겠고요. 그러면 챕터 1이 끝났어요. 챕터 2는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이건 개 쉽죠?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두 문제를 스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두 문제가 숙제입니다. 추가적으로. 개념 이런 건데요. x는 3보다 작아요와 x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다. 연립 부등식을 풀어서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와 아래에 있는 부등식의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걸 우리가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는 건데요. 수직선을 그래서 보통 구합니다. 첫 번째는 3보다 작다. 여러분 중2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원래는,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원래는 3보다 작다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3보다 작다고요? 얘를 뺀 얘네가 해입니다. 라고 한 게 원래 맞아요. 여기다가 점을 찍는 게 원래 맞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2차 방정을 풀었어. 뭐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을 풀었어. 그랬더니 x 얼마 나와? 3 또는 마이너스 나오나요? 맞아요?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수직선에다가 3에다가 점 하나 찍고요. 마이너스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돼요. 이렇게. 다음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이해가죠? 이게 어려워요? 다음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2보다 작은 곳에 점을 찍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점을 막 찍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답이에요. 원래는요. 얘를 빼고 왼쪽에 이렇게 색칠하는 게 답이라고요. 원래는. 이거 안 배웠을 것 같아 니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2, 3, 2야 이런 거 이거 배워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배운다고 해요. 치를요? 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 내가 잘 알아. 초등학교 5학년 수업이 나와요. 이상, 미만 할 때 이렇게 색칠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좀 배웠는데 까먹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두 겹, 세 겹 칠할 때 이제 색깔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냥. 안 보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파란색도 이렇게 찍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두 겹이 겹쳐져서 누가 누구 색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수리선에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겁니다. 점을 찍는 거니까 결국. 점을 막 찍는 것 때문에 겹쳐 그리는 건데 이게 두 겹, 세 겹, 네 겹이 돼버리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시키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보다 작다는 건 이해 갔죠? 그럼 마이너스가 크게 났다는 건 이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그린다는 거예요. 높낮이를. 그래야 여기는 빨간색만 있는 거겠구나. 요 사이는 빨간과 깜장이 같이 있겠구나. 요 오른쪽은 깜장만 있겠구나. 요 사이가 겹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수리선에만 칠해버리면 겹치는 걸 발견 못하는데 이게 층을 줘서 구분져버리면 겹치는 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해갔어요? 따라서 얘의 부등식 해는요 두 겹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죠. 요 사이인데 여기는 색칠됐죠? 자, 깜장도 색칠되고 빨강도 색칠됐으니까 둘 다 색칠된 거. 마이너스 1 들어가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빨강 색칠 안 됐죠? 깜장만 색칠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깜장만 색칠된 곳이기 때문에 둘을 다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x가 만족시켜요.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구해요. 라고 하는 게 요 단원의 목표예요. 이해갔죠? 이해갔어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걸 풀었는데 x는 3 이하가 나오고 두 번째 거 풀었는데 x는 3 이상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 연립부등식에는 뭘까요? 하나는 3에다 색칠해서 작거나 같다 이거고요. 하나는 3에다 또 색칠해서 크거나 같다니까 이건데 둘이 겹치는 게 누구예요? 3 하나죠.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3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x가 2보다 작아요고 하나는 x는 5 이상이다가 라고 칩시다. 하나는 2보다 작으니까 이게 왼쪽, 하나는 5 이상이니까 색칠해서 오른쪽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얘는 해가 없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요즘은 이걸 고1 때 배운다 이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중2 때 배웠어요. 참고로. 중2는 1차 부등식 해 하나만 그리는 것뿐 아니라 지금처럼 연립부등식도 풀었단 말이에요. 두 개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 체크까지. 그때 문제가 아주 지옥같이 어려웠죠. 그놈의 과부족 때문에.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 과부족이 고1 과정으로 넘어왔어요. 과부족?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할만해요.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안 풀겠다 이겁니다.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예의상 14-3번에 있는 딱 봐도 14-3번에 1, 2, 3번을 딱 봐봐라. 그게 어려워 보입니까 혹시? 그거 완전히 중2 거 아닙니까 진짜? 계산. 인간적으로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내가 해줘야 됩니까 솔직히? 이건 자존심 문제 아닌가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내가 녹화 중이니까 학생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다른 친구들이 야 너 나오 초딩인가요? 뭐지? 뭔 말인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눈치를 생각하지? 엄청 짜증나 보이시네요. 이거 해야 돼 이거를? 아니 좀 그렇지 않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는? 뭐 분배 법칙 못해? 뭐 분수 어떻게 해야 분수 없어질까요? 그 분모 최소수 분배수만큼 곱한다 이런 거 못해요 설마? 소수점 같은 경우 뭐 10 곱하기 100 곱하기 해서 없앤다 뭐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 넘어갈게요 그러면 협박하지. 4번에 있는 거 하나만 풀게요. 그렇잖아 솔직히 이거 왜 풀고 있어 이거 대체 내가 니들 풀어. 1번만 풀겠습니다. x 빼기 2가 2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또 10 빼기 7x보다 작다. 와 중학교 2학년 교실이군요 이게 확실히 그쵸? 자 요거는 내가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요.
연립 방정식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쵸? 연립 방정식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걸 푸는 거 기억나요? 연립 방정식에서? 그때 어떻게 풀죠? 보통 이런 거? 요렇게 식 하나랑 요렇게 식 하나. 이게 두 개 연립하지 않나요? 보통? 그쵸? 근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요거 대신에 요렇게 쓰기도 해요. 그쵸? 이해가요? 때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는 뭐 y 빼기 4x는 6 이래버리면은 요거는 6 요것도 6 뭐 이런 식으로 식 두 개 쓰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쵸? 적당히 두 개 끊어서 쓰잖아. 이렇게 방정식은 아무렇게나 두 개 끊어서 써도 되는데 부등식은 반드시 얘와 얘로 푸는 겁니다. 부등식은 반드시 1, 2번과 2, 3번을 푸는 거지 1, 3번을 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방정식은 1, 3번 넣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얘랑 6이다 이거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근데 부등식은 그게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1, 2번과 2, 3번 연립하는 겁니다. 반드시. 요거 풀면 예를 들어서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x고 2 넘어가면 3이니까 이건 이해 갔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 가요? 네. 그럼 첫 번째 나왔고요. 그렇죠? 두 번째 7x 넘어가면 9x고 1 넘어가면 9니까 이거 이해 갔어요? 네. 양변 9 넘으면 x가 작은 것도 이해 갔고요? 네. 그럼 다 했잖아. 순서 그려가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3 이상 오른쪽 하나는 1 미만 왼쪽 겹치는 거 이만큼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이런 거를 나보고 세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것 같아요? 안 해. 안 할 거야. 시간도 다 돼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어. 아유 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13쪽까지 했으니까요. 거기까지 숙제하시면 됩니다.